안녕하세요. 18년차 원룸 집주인 아저씨 은퇴얘기입니다. 오늘은 그 원룸 사업할 때 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 댓글을 보면 그 원룸 사업 이거 하면 스스로 그 지옥문 따고 들어가는 거고,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또 어떤 분은 이거 해보니까 뭐 정말 좋은 사업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요. 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생겨날까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면요. 그 후회한다라는 댓글 내용에는 한결같이 뭐 이 원룸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뭐 각종 스트레스나 뭐 생각지도 못한 비용, 그리고 뭐 자신의 그 노동력이 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요. 그래서 그 아마 그 원룸 임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 그 나중에 그 실제로 이걸 그 운영하면서 후회할지 아니면 이걸 잘했다고 생각할지에 분명 영향을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원룸 임대 사업을 그냥 상가나 그 아파트 투자와 같이 그냥 일반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작하신 분이라면은 그, 아마 그 후회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실제로 그 제 경험 기반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다가구 원룸하고 그 아파트하고 그 이 둘 다 임대 그걸 해봐가지고 비교가 가능한데요. 제가 실제로 그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해 보니까 이거는 뭐 정말 편하더군요. 뭐 다가구와 비교해서는요. 뭐 집주인이 뭐 특별히 관리할 게 없어요. 뭐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뭐 기본적인 뭐 조치가 가능하잖아요. 그리고 뭐 관리실에 문의하면 그 웬만한 거면 거의 해결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뭐 관리실에서 직접 와서 해주지도 않더라도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되는지 물어보면 또 이렇게 잘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보일러 망가진 적이 있어서 그 연락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 새 걸로 교체해 준 것만 건 특별히 한 게 없어요. 그 무려 그 10년 동안 말이에요. 가끔 그 월세 늦게 입금되면은 그 문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준 거 뭐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. 뭐 이게 거의 다고요. 진짜로 별로 할 게 없었어요. 그런데 그 아파트와 다르게 이 다가구는 보통 10가구, 20가구 이렇게 그 세입자 수가 많아지잖아요.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그 늘어난 세입자 그 숫자와 비례해가지고 일거리가 그 생각보다 그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세입자들도 그렇게 오래 안 살아요. 뭐 2년 살면 그나마 오래 산 거고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1년 살고 나가는 세입자가 뭐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세입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마다 뭐 신경 쓸 게 뭐 집주인으로서 상당히 많아요. 뭐 그리고 또 거기 그 요새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보통 많이 사는데 이 젊은 분들은 그 집 관리에 대한 상식도 또 생각보다 적어요. 뭐 겨울에 그 가습기 뭐 이빨 틀어놓고 그 겨울철 동안 그 환기 한 번 안 시킨 사람도 있는데요. 뭐 그러면 곰팡이가 엄청 생기잖아요. 거기 결로가 생기면서. 그런데 왜 그런지도 몰라요. 그래 놓고 곰팡이 핀다고 연락 온 게 올해 벌써 2번이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게 또 건물에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건축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. 뭐 사실 뭐 알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이라는 게 뭐 잘 모르는 부분에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어디서부터 해결할지가 일단 막막해지잖아요. 뭐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누굴 불러서 고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거를 내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런 뭐 책임도 뭐 그 본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원룸 사업하면서 이게 원룸 사업 시작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그냥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고 돈만 나오면은 그냥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는 걸로 알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뭐, 뭐 아파트나 상가 투자듯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상가를 4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임대하고 있긴 한데요. 상가는 세입자가 그 본인 시설 다 해놓고 들어온 거라서 주인한테 뭐 별로 연락할 일도 별로 없잖아요. 뭐 문제 생기면 거의 다 본인이 다 해결하고요. 근데 그 원룸 사업은 뭐 이와 같지가 있죠. 그래서 제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저는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저는 임대 사업을 하고 있냐면요.
저는 그냥 자영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뭐 모텔 같은 숙박업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저는 그런 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단지 그냥 계약 기간이 좀 긴 모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모텔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뭐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뭐 손님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가서 해결해 드려야 되고요. 그리고 항상 깨끗한 업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. 뭐 내 건물이니까 어디 문제 생기면은 본인이 직접 주도해서 또 해결해야 되고요. 뭐 또 트렌드에 맞춰서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뭐 또 홍보도 해야지 또 장사가 되겠죠. 뭐 이렇게 그 원룸 사업을 그냥 저는 모텔 같은 숙박업, 자영업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원룸 사업을 그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이 이거를 그 계산기 두들겨서 그냥 수익 몇 프로 나오네?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과연 직접 손님을 그 상대해야 되는 자영업을 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한 후에 시작하셔야지 후회를 안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 대신 수익률이 높잖아요. 그 대신 뭐 지방이라도 그 상가 목 좀 좋은 곳 실질 수익률은 연 5% 이하 수익률이거든요. 하지만 그 원룸 건물은 잘 찾으면 뭐 10% 수익률은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뭐 고정 댓글에 그 지방에서 10%월 500만 원 수익 나오는 원룸 찾는 법 영상 한번 보시면은 뭐 제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. 그 5%만큼 수익이 더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 노동력과 스트레스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나는 자영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이 원룸 사업을 시작하는데 가장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이거를 뭐 굳이 지옥문 따고 들어갔네 만에 할 필요도 없어요. 어차피 뭐 숙박업 하기로 맘먹고 시작했는데 뭐 이게 무슨 지옥문이겠어요. 실제로 해보면은 이보다 뭐 훨씬 쉽거든요. 뭐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10년 넘게 건물 세 채를 관리할 정도니까 뭐 이게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만큼 처음 마음만 잘 먹으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. 뭐 절대 상가처럼 임대만 딱 맞춰 놓으면 이후에는 따박따박 월세 꽂힌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분명 후회하실 거고요. 그리고 그 원룸 사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그 아래 설명란에 링크해 놓은 그 네이버 임대사업자 모임 카페 한번 가보시면요. 그 13만 명의 그 집주인 아저씨들이 진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 놓았거든요. 그거를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또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지난 영상은 그 아래 고정 댓글에 보시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 잘 해 놓았으니까요. 한번 정주행 해보시면 아마 그 도움 많이 되실 거리라 생각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제 채널 구독하시면 제 18년 원룸 사업 노하우를 제가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, 좋아요 남겨주시면 현재로 무보수 유튜브 하고 있는 저에게 또 보람을 주실 수 있겠네요. 아무쪼록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